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6일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역사에 우리는 한 주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의 한 주가 우리 인생도 바꾸고 우리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 대통령 탄핵을 두 번째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후보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대로 이렇게 겪는 여러 가지 참 죄 없는 대통령이 잡혀가는 모습, 참 그저 공수처가 또 끌고 가는 모습, 또 구속시키는 모습,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한 어떤 그런 역사의 한 장면에 우리 지금 서 있다. 이제는 뭡니까? 정말 반민주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주의라든가 또 전체주의, 어떤 공산주의 이런 어떤 뭡니까? 우리의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냥 배급 나눠주고 펑펑 돈 쓰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뭐 이런 거 결국적으로 우리가 다 갚아야 되고 40, 50대가 갚아야 되는 청년 세대가 갚아야 되는 이런 또 시간에 우리는 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 김문수 의원이 태어난 곳이고요. 여기는 아까 흑간이 이렇게 집어서 소멸이 되고 흑간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바로 11촌 아재가 어제 써놓은 것입니다. 잠룡으로 등극하라. 잠룡이 이제는 그저 대통령으로 등극하라는 어떤 바람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필체도 좋으시고요. 그 11촌 되고요. 김문수 의원님 또 큰형님하고 백씨하고는 아주 친한 그런 또 친인척이면서 형님하고는 백씨하고는 아주 친한 그런 분이고요. 또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김문수 의원보다는 김문수 후보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참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촌 어떤 형님이 아재죠. 아재가 직접 어제 서서 이렇게 붙여놓고 갖는 것 같습니다. 잠룡이 등극을 하라. 대통령으로 등극하라는 이런 어떤 글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두가 바로 이준석이 단일화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의 제약이야 널리 아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죄를 지금도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나는 죄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이미 김행이 법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벌금형을 맞았는데도 우리 가족은 죄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것은 그냥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그 자들은 그래서 우리 보스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저쪽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시켜서 죄를 만들었다, 억지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어떤 논리거든요. 그런 논리를 하면서 내 죄를 너희들이 탄압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앞으로 복수의 어떤 혈전을 벌이겠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뭡니까?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이 진상규명이죠. 그래서 문제에는 적폐청산이란 청산한 말을 썼고요. 또 이재명에는 지금 진상규명 직권은 다 듣고 하겠다는 겁니다. 12가지 혐의 5개 재판 다 덮어버리고 나머지 진상규명 다른 것은 이의제이죠. 다른 죄를 부각시켜서 내란 프레임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자기 죄를 다 듣겠다는 그런 속셈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자기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사회된 차를 앞장세워서 엄청난 아마 악마의 칼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정권이 뺏겨버리고 180명 이상 가진 국회의원을 갖고 입법부, 사법부 다 장악이 된 행정부 다 장악이 된 상태에서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이제는 다 뭡니까? 그냥 우리가 알면서 울분을 삼키면서 기주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오겠죠. 그리고 25만 다 주고 기본소득 100만 주고 이러면 40대 50대가 지금 가장 이재명을 좋아하지만 그자들이 가장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그자들에게 지금은 깨우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주일은 40, 50대는 당신들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우리가 기본소득 주고 돈 펑펑 날리면 곳간이 비워지면 40, 50대가 지금 현재로도 가장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분들이 돈도 많이 벌지만 40, 50대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죠. 애들 대학 시고 이럴 때 그때 돈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데 너가 가장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결국적으로 이재명이가 돈을 펑펑 써날리면 결국적으로 40, 50대가 갚아야 되고 또 미래 세대의 돈을 다 땡겨 써야 되니까 20대, 30대들이 앞으로 다 갚아야 되고 또 그 다음 미래 세대가 또 갚아야 되겠죠. 어차피 지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그쪽에 바라보는 사람들도 돈 준다 하더라, 100만 원 준다 하더라
하더라, 25만 원 준다 하더라, 은근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먹고 놀아도 이재명이가 되면 돈 준다 하더라. 이런 어떤 포퓰리즘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재명이는 또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있다가 뭡니까? 바로 400조란 빚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만약 5년만 해도 1000조가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제 이재명이 앞으로 13년을 할 계획을 하는데 13년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실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천 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만 조도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빚이.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어떤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정말 마지막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우리나라를 구해라고 어차피 마지막 신의 한 수로 이 후보님을 정말 그 후보 교체까지 들어갔다가 마지막 신의 한 수로 당원들에서 구해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구할 차례다. 당원에서 이렇게 구해줬는 것도 신의 뜻이요. 이 조상님들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구도 안 되는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흑백의 논리를 물으면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답하기가 거의 어떤 산술적으로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서 살아나서 후보가 돼서 이제는 남은 일주일이 우리 인생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는 이런 방송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자유민주주의처럼 지금처럼 이 선거도 이렇게 자유처럼 마지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지막 선거가 아닐까. 이제는 모든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좌파들이 다 장악할 때는 그 다음에 선거를 해봤자 이미 뭡니까? 부정선거도 막을 수가 없을 거고요. 모든 사법기, 행정부, 입법부 다 넘어간 상태에서는 누가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는 이제는 마지막 이제 일주일에서 내일 모레 28일이 마지막 기회인데요. 그날 오전 10시 오후 5시가 자기 인생에서는 마지막, 우리나라도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김대중이 하느냐, 김영삼이 하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하느냐, 노태우와 이런 시대하고는 다른 어떤 맥락이다. 전제주의, 사회주의를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느냐,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이런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쩌면은 끔찍한 어떤 그런 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한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김문수 후보님을 우리 역사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구해라는 어떤 신호로 정말 마지막 후보 교체가 되면서 참 없어질 만한 그 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했는 그 부분이 결국 살아남아서 후보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요. 이 땅에 태어난 경주 김씨들의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이 선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저자들한테 뺏겨버리면 영원히 이만한 청백리를 이제는 볼 수도 없을, 구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이런 후보는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100년 안에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에도 지금 대적할 거는 거의 80% 이상 넘어간 상황에서 설란 여사님이나 우리 김문수처럼 깨끗하지 않으면 저자들에게 지금 대적할 건 하나도 없었죠. 그렇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일주일이 뭡니까? 오로지 인물 대 인물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김문수 의원이 공격적인 어떤 이런 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길을 떠나고 하와이에서 놀리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와도 김문수라는 이름도 안 붙이고 돌아다니는 뭐 이런 참 해프닝을 보면서도 결국적으로 본인의 꼿꼿한 본인의 어떤 발자취가 젊은 사람들 전혀 알려지게 되고요. 파도 미담이 나오고 까도 미담이 나오는 이런 것이 젊은 층에 이제 희자가 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화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신드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프로수를 거의 20% 차이 나는 거를 지금 거의 가까이 지금 한 15% 이상 땡겨 올렸는데 마지막 일주일이 5%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5%는 우리가 이제 국민이 이제 구해야 되고요. 또 부정이라는 것이 늘 우리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후보님은 뭡니까 예비 투표 미리 얘기하더라도 사전 투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본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떤 전략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본투표를 하면 쪽 사정이 있는 분은 사전 투표하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 후보님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지금 따지고 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전시에는 그냥 부엌칼도 쓰고 과일칼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끼도 쓰고 망치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꼴 보기 싫다고 안 받고 뭡니까? 저것도 이낙연이 우리 편이 아닌데 전라도를 안 받고 이런
잃어버리면 결국적으로 싸움에 이길 수도 없는 거죠. 남의 장수도 쓸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철에 남은 농기구도 갖다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어떻게 내 농기구만 쓰겠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농기구도 빌려 쓰고 이양기도 빌려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높다 하지 않습니까? 돈 주고 높다 하는데 그런 빌려 쓰는 거 왜 못 빌리게 쓰겠습니까? 일단은 이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봐야 된다. 다시는 이런 민주주의가 올 수가 없죠. 우리의 역사를 봐서도 이만큼 180명이 국회를 잡고 입법부를 다 잡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온 적도 없고 저만큼 전과가 많은 자가 나올 수도 없죠. 옛날에 그런 분들은 전부 전과가 있어도 뭐 전부 다 민주화 운동했는 전과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완전히 잡범 수준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참 눈 뜨고도 이 나라를 뺏겨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뺏겨야 된다면은 앞으로는 다시 올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앞으로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했지 지금 보십시오. 커피 온도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거북섬이 지가 뭐 유치했다는 지금 망해가는 거북섬도 모르고 또 성남의료원 또 유치한다는 성남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전혀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백숙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 돈을 안 쓰고 버카로 쓰고 또 부하 직원들 맨날 거기서 꼬봉들 예스맨들이 붙어서 사오니까 뭐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7, 8천 원짜리 커피를 먹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1,500, 2,000짜리 지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사정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자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 서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후보님은 늘 서민과 가까이 했고요. 저 참 한센촌에 그 참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가서 숙식을 하고 그러자 차명진은 또 한 30일을 거기 옛날에 같이 생활해봤다 하더라고요. 참 맨발로 참 변기를 씻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런 모습들. 그렇지만 누구들은 그냥 뭐 선거할 때 보라고 쇼하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늘 보이지 않는데 남이 안 볼 때 지금 미담이 나오는 건 뭡니까? 본인이 자랑해서 나온 게 아니고 주변에 다 캐서 같이 생활해봤던 사람들이 참 차명진 의원도 지독하다는 거죠. 인간의 아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센촌에 같이 잠을 자고 글을 가르치고 양주를 끌어내주고 이런 모습들 또 봉사단체 가서 모르게 설거지하고 변기 청소하고 이런 모습들 또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눈물을 흘려주고 강한 자에게는 그 모진 고문에도 결국 뭡니까 심삼정이라든가 같이 이런 사람들을 또 수수도 불지 않는 강인함 그래서 양미론을 다 갖췄다는 거죠. 강할 때는 한없이 강하고 약자인 데는 한없이 따뜻한 이런 후보가 이제는 역사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래 하겠다는 3년만 하겠다지 않습니까? 3년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헌을 해서 안전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겠다. 이런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그냥 온몸을 던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결국은 구해서 마지막 참 이렇게 후보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이 보수 우파들이 지금은 다 뭉쳐서 결국적으로 후보님을 우리가 이제 국민이 구할 때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되지만 우리 남은 세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아름답고 그죠 멋있고 또 참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이 언제든지 가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간들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누구인데 줄 잘 서면 잘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어른데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국회의원하고 이런 시대를 물려주면 결국적으로 나라는 뭡니까? 최고 빈민 저쪽 서구 쪽에 지금 잘 살다가 무너진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안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민주주의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거는 수십 년의 그 세월이 걸려 한 70년 걸렸죠. 그렇지만 무너지는 건 7년도 안 걸린다. 그럼 이재명이가 13년을 하게 되면 저 물가도 하나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자가만 대한민국을 맡아버리면 그냥 도마 펑펑 뿌리다 보면 고가는 다 비워버릴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고가는 아직까지 안전하다. 또 원전을 탈원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탈원전을 돼버리면요. 재생 예제에서는 그 지금 공장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기세 때문에 기업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탈원전 우리 문재인 때 봐지 않습니까? 탈원전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자영업이 다 어려워지고 또 생산 이렇게 제조하는 사람 다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러자 좌파들은 꼭 탈원전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에 지금 독일이라든가 지금 탈원전 했다가 다시 원전을 돌아서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파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저거 사회주의 또 뭡니까? 자기 더 사회단체 이런 얘기만 듣는 겁니다. 뭐 환경단체 이렇게 그런 데서 표를 의식하고 그런 얘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진 마지막 참 73년 전에 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토끼띠인데요. 70인자 75세가 되는데요. 그 75년 전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마지막 구해주시라고 태어난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김문수 후보님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을 이 아직 11촌 아재분이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기는 바로 종택인데요. 저 종택에 바로 조상님이 어병입니다. 어병을 이렇게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고요. 저기 또 사당에는 대사원을 지낸 분입니다. 이런 경주기 중에 종택에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마지막 불꽃 같은 희망을 줬다. 그 희망이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의 운명에 걸린 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절체절명에 정말 환자라도 얻고 나가야 되고요.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은 진짜 환자라도 한 명의 환자라도 그 자기 지역구에 정말 싫어서도 가야 된다. 그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용기와 결기를 보여줘야 되고 지금까지는 좀 뒷짐지고 있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뭉쳐야 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환생을 하면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저런 자가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정가지 않습니까? 몇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정가 5분이지 않습니까? 또 4분, 5분, 이제 5분이 이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저런 자의 속에서 우리나라를 맡긴다면은 임진왜란 때 처음 돌아가신 분들, 6.25 때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그죠? 저렇게 대창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대창으로 일어선 성녀들, 여기 어병분들 얼마나 참 나라에 한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런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분이 태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잠룡의 등극이다. 이 11촌 아재 저는 글을 썼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정말 만들어서 앞으로 많이도 안 하고 3년만 하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경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또 곡간을 텅텅 비어서 돈 펑펑 뿌리는 그런 포퓰리즘에 길들이는 사회주의에 길들이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되면은 정말 2030 시대에는 앞으로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저는 그 사람 얻어먹기 시작하면 계속 얻어먹게 되거든요. 손마 벌리고 있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참 이렇게 남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그 김문수 후보님 태생지 영천시 인고면 황강길입니다. 이 길 자체가 이름이 황강길인데요. 저는 오늘 아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황천길이 되고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극락도 되고 천당도 된다. 그래서 이름도 황천길, 그저 황강길, 해필이면 이런데 제가 이름을 봐도 인생 우리가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이 그저 황강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극락이 되고 천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오늘 또 영천시 인고면 한강길 김문수 후보님이 태어난 바로 한가입니다. 여기는 종택이고요. 현장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